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오랜 시간 소중히 여긴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 하지만 용서가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는 때때로 용서를 강요받으며 더 깊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직장에서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저 참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을 때 마음이 더 괴로워지지는 않았나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듣는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 정말 옳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묵묵히 버티며 가족을 지켰고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자 그의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함께했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고 그토록 아끼던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그는 밤을 새워 고민하고 용서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등을 돌려야 하는지 갈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잊어버려라. 그래야 내가 편해진다.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야. 하지만 그는 그 말이 더 괴로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이해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미워지고 더 깊이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않고도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서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용서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 먹는 순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서운함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고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 텐데 왜 내가 힘들어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용서해야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통용됩니다. 마치 용서를 못하면 나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선택입니다. 강요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용서를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이 괜찮아지고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용서를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마음속 응어리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친구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모른 척하고 등을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이제 그만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억지로 용서하는 대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괜찮다.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지금의 감정을 존중해주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일들이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 일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는 용서가 아닌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일 자체를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나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기보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용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용서를 하지 않고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서를 하지 않고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해야만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는데 나 혼자 애쓰고 있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고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노와 억울함을 계속 곱씹으며 상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고, 분노를 키우면 내 마음이 계속 괴로워질 뿐입니다. 대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난다. 나는 배신감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미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 기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나만 더 힘들어지는 일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대신 나는 나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상대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에서 크게 상처를 받았다면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더 신중해질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더 보호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그 일이 내 삶에서 단순한 상처로만 남지는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손해는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나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용서를 해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 일을 마음에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황을 통해 이런 방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했던 관계였지만 친구는 그 신뢰를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그 일을 떠올리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사과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일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좋은 일일까? 그는 친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분노와 원망 속에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그는 친구와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용서라는 이유로 상대와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신을 당한 관계라면 굳이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상대가 자신의 삶에서 서서히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둘째, 그는 그 일을 통해 스스로에게 배운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누구에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더 신중해지기로 했습니다. 셋째,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은 감정을 부정하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서는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너무 속상하고 배신감이 들어. 하지만 이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점 그 친구를 떠올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일로 인해 감정이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문제로 자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꼭 상대를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 감정을 정리하고 그 일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왜 용서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금의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노나 원망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 감정은 결국 변화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굳이 용서를 강요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계속 상처를 곱씹으며 분노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감정을 흘려보낼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시각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용서라는 것이 꼭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나를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감정에 계속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점차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도 이 일을 용서하지 못했어라며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직도 이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옅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원망 속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는 상처를 흘려보내고 내가 편안해지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 깊이 자리 잡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화를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고 슬픔을 외면하면 더 깊은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이 너무 밉다, 이 상처가 너무 크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정을 흘려보낼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내일 모든 걸 잊을 수 없다 해도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 편지를 쓰듯 적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종이에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감정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할 때 그 감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내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내가 또 그 일을 떠올리고 있구나. 지금 다시 화가 나려고 하네. 이렇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오히려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처를 흘려보내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더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해야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용서가 아닌 진정한 해방을 위한 마지막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감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나.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지는 오롯이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 인생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에게 계속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혹시라도 후회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결국 내 삶이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내 관심 밖으로 두어야 합니다. 셋째, 감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빼앗긴 것들만 떠올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졌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나를 믿어주는 친구, 내가 가진 건강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넷째,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을 간직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싶나요? 아니면 그 상처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나요? 내가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할까? 왜 나는 이 일을 못 잊을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용서를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나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순간을 지나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